지금 미국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상상도 못할 폭염 속에 미국 아이들이 화상을 입고 병원은 환자로 넘쳐나는데 단 하나의 희망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한국산 선크림입니다. 미국 엄마들 사이에선 지금 한국 선크림 사재기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존, 이베이에선 한국 선크림 품절 대란이 벌어지고 마트에선 한국산 선크림을 찾는 행렬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대체 한국 선크림에 무슨 비밀이 있길래 미국인들이 이렇게 열광하는 걸까요? 오늘은 미국 애리조나에 사는 한 싱글맘이 우연히 발견한 한국 선크림 한 통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전에 잠깐만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구독자님들의 응원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수아가 들려드리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 미국 남서부는 지옥이 되었습니다. 애리조나 피닉스에 살고 있는 저는 36살 싱글맘 케이트리입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뜨거운 바람이 얼굴을 핥히듯 덮쳐옵니다. 체감 온도 42도, 이건 사람이 살 수 있는 온도가 아니에요. CNN에서는 연일 특보를 내보내고 있죠. 이건 재난이다. 이미 여름이 아니다. 맞습니다. 이건 여름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두 아들 잭과 마이클은 학교에 갈 때마다 얼굴이 새빨갛게 익어서 돌아옵니다. 매일 밤 카페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아이들의 얼굴에 얼음찜질을 해주는 게 제 일상이 되었어요. 약국에서 파는 미국산 선크림은 바르면 따갑기만 하고 효과도 없었습니다. 저렴한 제품은 땀이 나면 눈을 따갑게 하고 비싼 제품은 한 병에 $40가 넘어 제 주급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죠. 어느 날 마이클의 뺨이 물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카페에서 더블 근무를 뛰어 돈을 더 벌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더워지는 날씨에 손님도 줄어들었고 매장 에어컨은 자주 고장났습니다. 피부과에 가보니 의사는 실내에만 있으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하지만 두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에게 그건 불가능한 조언이었습니다. 이 폭염은 일주일, 한 달이 아니라 벌써 3달째 계속되고 있었어요. 기상청에서는 이런 폭염이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 예측했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애리조나의 여름은 더욱 견디기 힘들어지고 있죠. 저는 이사를 생각해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카페 일자리와 아이들 학교를 옮기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냥 견뎌내는 수밖에 없었어요. 밤이면 아이들은 더위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에어컨 가동 비용이 천정부지로 올라 잠깐씩만 틀 수 있었죠. 마이클은 피부가 따가워 밤새 울기도 했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얼음물로 샤워하게 하고 얼음팩을 등과 배에 대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임시 방편으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밤새 잠 못 자고 아침이면 다시 카페로 출근하는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이웃들도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길거리에는 사람들이 거의 보이지 않았고 공원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야외 활동을 모두 중단했지만 체육관에 에어컨이 없어 실내에서도 아이들이 고통받았어요. 마이클의 친구는 열사병으로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합니다. 뉴스에서는 피닉스 지역의 열사병 환자가 지난해보다 300% 증가했다고 보도했어요. 저는 매일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조용히 울곤 했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그날 밤 스마트폰을 보다가 우연히 SNS에서 한 글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선크림 하나로 사막에서도 피부가 멀쩡했다는 후기가. 처음엔 그냥 스쳐 지나갔어요. 또 다른 과장된 광고겠지 싶었거든요. 하지만 밤새 아이들의 얼굴을 찜질해주며 그 글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다음 날 더 찾아보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국산 선크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고효능, 저자극, 그리고 무엇보다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반신반의하며 한국 직구 사이트에 접속했어요. 가격은 미국 제품보다 저렴했지만 배송비와 관세를 더하면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얼음찜질로 울고 있는 마이클의 얼굴을 보니 망설일 시간이 없었어요. 이게 아니면 올여름 우리 애들 얼굴이 타들어갈지도 몰라. 이 생각으로 카드 번호를 입력하고 결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주문 완료 메시지가 뜨고 예상 배송일이 2주 후로 표시되었어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2주는 너무 길었어요. 하지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그동안 아이들은 가능한 햇빛을 피하도록 했습니다. 학교에는 의사소견서를 보내 체육 수업은 실내에서만 하도록 요청했어요. 매일 아침 두꺼운 모자와 긴 소매 옷을 입히고 학교 가방에 물을 가득 채워 보냈습니다. 주문 후에도 계속 정보를 찾아봤어요. 한국 선크림의 특별함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거든요. 온라인 포럼에서는 한국 선크림이 미국 제품과 달리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와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를 모두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피부 진정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민감한 피부에도 좋다고 하더군요. 가장 놀라웠던 건 SPF 지수가 높으면서도 백탁 현상이 적다는 점이었어요. 기다리는 동안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이것도 그냥 과대 광고가 아닐까? 이미 여러 제품에 실망했던 저로서는 의심이 컸어요. 그래도 작은 희망을 갖고 기다렸습니다. 매일 배송 추적을 확인했죠. 한국에서 미국으로 그리고 피닉스로 오는 과정이 너무 더디게 느껴졌어요. 그 2주 동안 폭염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마이클의 피부는 점점 더 심각해져 물집이 터지고 피가 나기도 했어요. 학교 간호사가 전화해서 아이 상태가 심각합니다. 당장 피부과를 가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병원비는 또 다른 부담이었죠. 보험으로 일부만 커버되었고 나머지는 제 카드빚으로 쌓였어요. 밤마다 가계부를 보며 어떻게 이번 달을 버틸지 걱정했습니다. 마침내 택배 도착 문자가 왔을 때 퇴근 후 뛰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이들도 학교에서 돌아와 현관에서 택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이 작은 상자는 단순한 화장품이 아니라 희망이었으니까요. 손이 떨리는 마음으로 배송 상자를 열었습니다. 과연 이 작은 튜브가 우리 가족의 여름을 바꿀 수 있을까요? 드디어 기다리던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작은 상자 안에는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쓰인 선크림이 들어있었어요. 상자를 열자마자 은은한 향기가 느껴졌습니다. 미국 제품처럼 강한 화학 냄새가 아니라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향이었죠. 제품 설명은 영어로 번역되어 있었지만 패키지는 모두 한글이었습니다. 신기했어요. 조심스럽게 마이클의 얼굴에 발라주었습니다. 아이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엄마 안 따가워요. 라고 말했어요. 정말 그런지 확인하기 위해 조금 더 발라보았습니다. 미국 제품을 바를 때처럼 눈을 질끈 감거나 얼굴을 찡그리지 않았어요. 제게도 발라주었더니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며 불안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오후에 아이들이 돌아왔을 때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평소라면 새빨갛게 익어있을 얼굴이 멀쩡했어요. 마이클의 뺨에 있던 물집도 더 이상 붉어지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 없어서 2번, 3번 확인했어요. 저도 용기를 내어 팔에 발라보았습니다. 끈적임도 없고 깔끔하게 발렸어요. 몇 년 만에 블라우스를 맨살에 입고 카페로 출근했습니다. 하루 종일 햇빛 아래 왔다 갔다 했지만 팔이 빨개지거나 따갑지 않았어요. 기적 같은 하루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이들에게 다시 선크림을 발라주었습니다. 마이클은 더 이상 얼굴을 찡그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엄마, 이거 좋은 냄새 나요. 라며 웃었죠. 피부가 이미 진정되기 시작한 게 보였습니다. 전날 밤에는 처음으로 아이가 잠을 잘 잤어요. 피부 통증으로 뒤척이지 않았거든요. 저에게는 작은 기적이었습니다. 카페에서 일할 때도 차이를 느꼈어요. 테라스에서 주문을 받을 때마다 피부가 따가웠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동료 리사가 물었어요. 케이트, 요즘 뭐 바르는 거 있어? 피부가 달라 보여. 선크림 이야기를 했더니 리사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녀의 딸도 피부가 예민해서 고생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틀째 되는 날 제게 선생님이 메모를 보냈습니다. 제게 피부 상태가 훨씬 좋아졌네요. 무슨 치료를 받고 있나요? 선생님께 한국 선크림 이야기를 했더니 매우 놀라워했어요. 학교에 여러 아이들이 피부 문제로 고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품명과 구매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마이클의 피부에 있던 물집과 상처들이 치유되기 시작했어요. 피부과 의사도 놀랐습니다. 전에 처방해드린 약보다 효과가 좋네요.
대체 무엇을 사용하셨어요? 한국 선크림에 대해 설명하자 의사는 메모를 하더군요. 다른 환자들에게도 추천해 볼게요. 2주가 지나고 우리 가족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해지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놀이터에서 놀아도 피부가 빨갛게 익지 않았죠. 제 얼굴과 팔의 피부도 좋아졌습니다. 심지어 이전에 있던 주근깨와 잡티도 옅어진 것 같았어요. 처음으로 피닉스의 여름이 견딜만하다고 느꼈습니다. 기쁨도 잠시 뉴스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산 화장품에 25% 관세 부과 미국 정부의 새로운 무역 정책으로 한국 제품에 높은 관세가 부과된다는 내용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저와 아이들에게는 위기였습니다. 서둘러 직구 사이트에 접속했지만 이미 많은 제품이 품절 상태였어요. 남아있는 제품들은 가격이 40% 이상 오른 상태였습니다. 패닉 상태로 주변 대형마트를 돌아다녔어요. K뷰티 코너가 있는 마트를 찾아갔지만 진열대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트 직원은 어제부터 한국 제품은 다 팔렸어요. 사재기가 심해서 입고되자마자 동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온라인 쇼핑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아있는 소량의 제품들은 원래 가격의 2배, 심지어 3배까지 뛰어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 남은 선크림 박스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아이들 둘이서 쓰기에는 한 달 정도 버틸 양이었어요. 고민 끝에 용량을 줄여 바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침에만 바르고 점심시간에는 바르지 않기로 했어요. 하지만 폭염은 더욱 기승을 부렸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제기 선생님이 내일부터 체육은 야외에서 한대요라고 말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대로라면 한 달도 못 버틸 것 같았습니다.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온라인 시장도 확인했어요. 아마존, 이베이 심지어 중고거래 앱까지 찾아봤지만 한국 선크림은 전부 품절이었습니다. 몇몇 판매자들은 한 병에 $100 이상의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르고 있었어요. 그건 제 일주일 식비와 맞먹는 금액이었습니다. 뉴스에서는 관세 정책의 배경을 설명했어요.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런 거창한 이유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단지 제 아이들의 피부를 보호할 방법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정치인들의 결정이 어떻게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지 직접 경험하고 있었어요. 리사에게 전화했습니다. 혹시 그녀가 구매한 제품이 있는지 물어보려고요. 리사는 없다고 했어요. 대신 그녀의 친구가 아시아마트에서 비슷한 제품을 봤다고 했습니다. 즉시 차를 몰고 그곳으로 향했어요. 마트는 붐비고 있었습니다. K뷰티 코너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많은 엄마들이 저와 같은 절박한 표정으로 진열대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매장 직원이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모든 한국 선크림은 오전에 다 팔렸어요. 다음 주에 새 물건이 들어올 예정인데 가격은 30% 이상 오를 거예요. 실망한 채 돌아오는 길에 라디오에서 나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한국 화장품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어요. 특히 폭염이 심한 남부 지역에서 선크림 품귀 현상이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은 선크림을 확인했습니다. 세어보니 앞으로 3주 정도 버틸 양이었어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혼자 울었어요. 드디어 아이들의 고통을 덜어줄 방법을 찾았는데 이제 그마저도 빼앗길 위기에 처한 것 같았습니다. 주말 마지막 희망을 품고 도시 외곽의 한인마트를 찾았습니다. 다행히 몇 개의 선크림이 남아 있었어요. 가격표를 보고 놀랐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며 마지막 박스를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계산대로 향하던 중 한 여성이 저를 불러 세웠어요. 저기요, 그거 마지막인가요? 여성의 팔에는 붉은 발진이 가득한 어린 여자아이가 안겨 있었습니다. 제 아이도 화상 입었어요. 조금만 나눠주세요. 여성의 눈에는 저와 같은 절박함이 보였어요. 하지만 제 아이들도 보호해야 했습니다. 죄송해요. 라고 말하며 지나쳤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주차장으로 나오는데 마이클이 물었어요. 엄마, 아까 그 아이는 왜 울고 있었어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잭도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진짜 우리만 써야 돼?
아이들의 순수한 질문에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이들이 잠든 후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애리조나에 사는 싱글맘입니다. 요즘 폭염으로 많은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제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산 선크림을 알게 된 후 우리 가족의 여름이 달라졌어요. 이건 그냥 선크림이 아니에요. 제 아이의 방패예요. 하지만 지금 많은 가족들이 구하지 못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영상을 마쳤습니다. 단 한 번의 용기 있는 행동이 무언가를 바꿀 수 있을까요? 차 안에서 그 여성과 아이가 생각났습니다. 제가 마지막 선크림을 가져가는 동안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른 엄마들과 아이들은요? 갑자기 제 행동이 이기적으로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도 싱글맘이고 제 아이들도 보호해야 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집에 돌아와 봉투를 열었습니다. 3개의 선크림이 있었어요. 한참을 바라보다가 하나를 따로 꺼내 놓았습니다. 그리고 메모지에 글을 썼어요. 당신의 아이를 위해 함께 이겨내요. 주소는 모르지만 그 여성이 같은 한인마트를 자주 방문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마트로 가서 직원에게 부탁했어요. 어제 저녁에 왔던 여자분을 아시나요? 딸이 피부 화상으로 고생하고 있었어요. 다행히 직원은 그 여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주 오는 손님이에요. 메시지 전해드릴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죠. 잭이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조금씩 써도 괜찮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는 게 더 중요해. 그날 저녁 영상을 찍으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화장품 리뷰가 아니었어요. 많은 가족들의 여름을 바꿀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용기를 내어 녹화 버튼을 눌렀어요. 이건 그냥 선크림이 아니에요. 제 아이들의 여름을 구한 영웅이에요. 모든 아이들이 이런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영상을 SNS에 올리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 작은 용기가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제 영상은 하룻밤 사이에 확산되었습니다.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고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어요. 카메라 앞에 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선크림, 우리 가족을 살렸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에요. 실제로 제 아이들의 피부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인터뷰 영상은 전국 뉴스로 확대되었어요. 물론 긍정적인 반응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냥 광고다, 과장됐다라며 조롱했어요. 심지어 자국 제품을 두고 외국 제품을 홍보한다며 비난하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부모들이 같은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포럼과 SNS에는 한국 선크림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한국 선크림 본사에서 보낸 메일이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제품이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이 되었다니 기쁩니다. 저희 회사에서 당신을 한국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공장과 연구소를 직접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이메일에는 비행기 티켓과 숙박 정보가 첨부되어 있었어요. 이것이 제 인생을 바꾸는 순간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인터뷰 이후 저에게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웃들이 먼저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어요. 카페에서도 손님들이 알아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한 손님은 덕분에 우리 아이도 한국 선크림을 쓰기 시작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라고 말했어요. 이런 작은 감사의 말들이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학부모 모임에서 한국 제품에 대한 공동 구매를 제안하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폭염으로 고통받는 저소득층 가정을 돕기 위한 모금 활동도 시작되었어요. 저는 이런 활동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마이클과 잭도 자랑스러워했어요. 엄마가 TV에 나왔어요. 라며 친구들에게 자랑하더군요. 한국 회사의 초청 메일을 받고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이런 일이 정말 있을까요? 회사 웹사이트를 확인해 보니 공식 도메인에서 온 메일이 맞았어요. 용기를 내어 답장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화상통화로 회사 관계자를 만났어요. 젊은 여성 매니저가 유창한 영어로 이야기했습니다. 케이트 씨의 이야기에 저희 모두 감동받았습니다. 실제 사용자 경험을 직접 듣고 싶어요.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제품을 만드는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초대를 수락하기 전에 고민이 많았어요. 아이들을 두고 떠날 수 없었거든요. 이 걱정을 전하자 회사 측에서는 아이들까지 초대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가족 모두 환영합니다. 한국 문화도 경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제안에 아이들은 뛸 듯이 기뻐했어요. 학교에는 교육적 경험이라는 명목으로 휴가 신청을 했고 카페 매니저는 흔쾌히 휴가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받았을 때의 감정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어요. 마이클과 잭은 여권을 받고 너무 신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처음으로 미국을 벗어나는 여행이었으니까요. 아이들은 한국에 대해 알고 싶어 했어요. 저도 인터넷으로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해 찾아보았습니다. 이 여행이 단순한 회사 방문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새로운 경험이 될 것 같았어요. 출발 전날 밤 짐을 싸면서 감동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몇 주 전만 해도 아이들의 피부 문제로 밤마다 울었는데 이제는 지구 반대편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다니요. 작은 결정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스마트폰에서 본 한 줄의 글, 용기를 내어 누른 결제 버튼, 그리고 진심을 담아 찍은 짧은 영상이 우리 가족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국 방문은 처음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회사 직원들이 환대해 주었어요. 서울의 화창한 날씨 속에서 피부가 타지 않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한국도 여름이 덥지만 자외선 차단에 대한 인식이 높아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외선 차단제를 기본으로 사용합니다. 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다음 날 경기도에 있는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현대적인 시설과 깨끗한 환경에 놀랐어요. 모든 직원들이 방역복 같은 특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연구소장은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우리는 피부에 바르는 과학이자 마음을 만듭니다. 한국 선크림의 비밀은 독자적인 필터 기술과 피부 진정 성분의 조합에 있습니다. 제조 과정을 보며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품질 테스트였습니다. 저희는 모든 제품에 대해 50가지 이상의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특히 민감한 피부, 아이들 피부에 맞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추가 테스트를 거치죠. 천연 원료, 무자극 테스트, 자동화된 생산 과정까지 직접 눈으로 보니 이해가 되었어요. 이건 화학이 아니라 정성이었군요. 라고 말하자 모두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연구원들의 이야기였어요. 우리도 부모입니다. 자녀들에게 써볼 수 없는 제품은 만들지 않아요. 한 연구원은 자신의 아이가 아토피로 고생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경험이 더 나은 제품을 만드는 동기가 되었다고 했어요. 이것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일임을 그들은 진심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연구소 투어는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연구원들이 각종 기기로 실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한 연구원은 제가 가져간 미국 선크림과 한국 선크림의 차이점을 현미경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보시면 입자 크기와 분포가 다릅니다. 이것이 흡수율과 지속성에 큰 영향을 미치죠. 기술적인 설명이었지만 눈으로 직접 확인하니 이해가 되었어요. 아이들도 이 여행을 즐겼습니다. 회사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준비해 주었어요. 마이클과 잭은 자신들만의 선크림을 만들어보는 체험을 했습니다. 실험복을 입고 작은 튜브에 자기만의 선크림을 담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어요. 연구원들은 아이들의 질문에 친절하게 답해 주었고 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저녁에는 회사 대표와 식사를 했어요. 대표는 50대 여성이었는데 자신도 두 아이의 엄마라고 했습니다. 처음 이 회사를 시작했을 때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제 아이들이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에 공감이 갔어요. 엄마로서의 마음은 세계 어디서나 같은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정 중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제품 개발팀과의 만남이었어요.
그들은 제 영상을 보고 새로운 제품 라인을 구상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극한 기후에서도 효과적인 선케어 라인을 개발 중입니다. 케이트 씨 같은 실제 사용자의 경험이 저희에게는 가장 소중한 자료예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마지막 날 회사에서 특별한 선물을 주었어요. 제 이름이 새겨진 특별 제작 선크림 세트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자리에서 피닉스 지역 아이들을 위한 기부 계획을 발표한 것이었어요. 케이트 씨의 이야기에 감동받아 폭염으로 고통받는 지역 아이들을 위해 5,000개의 선크림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제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저는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미국 내 아이들을 위한 충분한 양의 선크림을 기부해 주었어요. 저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를 통해 필요한 가족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SNS에 K에서 선크림 공동 구매방을 만들었어요. 직구 비용을 나누면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었거든요. 제가 진행하는 공동 구매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이웃 도시에서도 참여 요청이 왔어요. 어느새 저는 피닉스에서 유명한 K에서 뷰티 엄마가 되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을 때 한 학부모 모임에서 강연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기도 했어요. 이건 마법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정성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제 집 화장대에는 다양한 한국 화장품이 늘어섰어요. 아이들도 선크림 바르는 것을 일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마이클의 피부는 완전히 회복되었고 잭도 더 이상 햇빛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어느 날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엄마, 한국은 진짜 마법의 나라지?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마법이 아니라 정성이야. 그래서 더 놀라운 거야. 창밖으로 보이는 애리조나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도 이제 우리 가족은 두렵지 않습니다. 한 장의 SNS 게시물, 한 번의 용기 있는 결정, 그리고 지구 반대편에서 온 작은 튜브가 우리의 여름을 완전히 바꿔놓았으니까요. 회사와의 인연은 계속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몇 달 뒤 회사에서 새로운 제안이 왔어요. 미국 시장의 자문 역할을 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시간제로 일하면서 제 경험을 나누는 일이었어요. 카페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경험과 이야기가 가치 있게 여겨지는 느낌이었어요. 공동 구매방은 점점 커져서 페이스북 그룹으로 발전했습니다. 회원 수는 5,000명을 넘었어요. 처음에는 선크림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다양한 한국 제품을 공유하는 커뮤니티가 되었습니다. 많은 엄마들이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았어요. 지역 신문에서도 이 커뮤니티를 다룬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국 선크림이 만든 피닉스의 새로운 연대감이라는 제목이었어요. 학교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마이클과 잭의 학교는 폭염 대비 교육에 한국 선크림 사용법을 포함시켰어요. 교장 선생님은 저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덕분에 많은 아이들이 더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지역 병원에서도 폭염 대비 세미나에 저를 초청했습니다. 피부과 의사들과 함께 패널로 참여해 경험을 나누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제 자신감이었습니다. 이전에는 그저 카페 직원이자 싱글맘이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커뮤니티를 이끌고 강연을 하고 회사와 협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저를 자랑스러워했어요. 학교 직업 체험 날에 잭은 제 엄마는 많은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해요라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아이들의 얼굴에 선크림을 바르며 생각합니다. 가끔은 작은 것들이 큰 변화를 만들어내곤 하죠. 제가 처음 한국 선크림을 주문했을 때는 몰랐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구매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 줄은요. 이제 저는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정성이 담긴 작은 튜브 하나가 제 가족의 삶을 바꾸었다고요. 이듬해 여름, 피닉스는 또다시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지역 약국과 마트에는 한국 선크림 코너가 생겼고 많은 가족들이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관세 정책은 여전했지만 공동 구매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품을 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제 삶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습니다.
싱글맘으로서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경제적인 고민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커뮤니티의 지원과 아이들의 건강한 모습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작은 결정이 우리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